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당장 내일 오전 회의에 쓸 엑셀 자료 취합을 대신 해달라는 직장 동료의 뻔뻔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내 업무를 뒤로 미루고 야근을 해본 경험이나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늘 웃는 얼굴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다른 사람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환영받을 것 같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오히려 항상 무뚝뚝하고 자기 할 말만 하며 칼같이 퇴근하는 까칠한 동료가 직장에서 더 존중받고 어려운 부탁에서 열외되는 씁쓸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감정을 억누르며 희생하는데 왜 사람들은 내 호의를 권리로 여기고 까칠한 사람의 눈치만 보는 것인지 억울함이 밀려옵니다. 어린 시절부터 타인과 둥글게 지내야 한다고 배워온 우리에게 까칠한 사람이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는 이 불합리한 세상의 법칙은 깊은 혼란과 피로감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남들도 나에게 똑같이 친절하게 대할 것이라는 아름다운 보상 심리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부당한 요구 앞에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긴 채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알겠다고 대답하는 이른바 착한 아이 증후군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심리는 안타깝게도 무조건적인 친절과 양보를 상대방의 높은 가치로 평가하기보다는 언제든 쉽게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는 만만한 상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히 관계 심리학에서는 이를 호구의 딜레마라고 부르며 타인의 경계선을 끝없이 침범하려는 인간의 무의식적인 이기심이 낳은 아주 자연스럽고도 잔인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까칠한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며 사람들은 이들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본능적으로 경계심과 존중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까칠한 사람이 인간관계와 조직에서 우위를 점하고 대우를 받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명확하고 단단한 자기 경계선 설정에 있습니다. 인간은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분노하는지 그 한계선을 시험하고 파악하려는 심리적 탐색전을 벌입니다. 늘 웃으며 다 받아주는 사람은 이 경계선이 희미하거나 아예 무너져 있는 것으로 여겨져 사람들은 죄책감 없이 그의 시간과 에너지를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까칠한 사람은 무리한 부탁이나 선을 넘는 농담이 들어오는 즉시 단호한 거절이나 불편한 표정으로 자신의 심리적 울타리에 고압 전류를 흐르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 전류에 감전되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조심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의 시간과 감정을 함부로 낭비하게 만들지 않는 심리적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단한 경계선은 직장 생활에서 오히려 뛰어난 업무 능력이나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포장되어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주는 역설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자기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만 타인의 업무를 대신 떠맡지는 않는 사람에게 조직은 불만을 품기보다 자신의 역할을 철저히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회식 자리를 칼같이 거절하거나 휴일에 연락을 받지 않는 까칠함도 처음에는 불협화음을 내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그 사람만의 고유한 원칙으로 굳어집니다. 원칙이 명확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한 안정감을 주며 사람들은 그 원칙을 존중하고 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무례하지 않은 선에서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까칠함은 타인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내 삶의 주도권을 단단히 쥐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자기 표현인 셈입니다. 심리학자 엘리엇 에런스는 얻기 잃기 이론이라는 흥미로운 심리 법칙을 통해 까칠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굴복시키고 매료시키는지 설명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항상 자신에게 칭찬만 하는 사람보다 평소에는 비판적이고 무뚝뚝하다가 어쩌다 한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사람에게 훨씬 더 큰 호감을 느낍니다. 늘 상냥한 사람의 칭찬은 너무 흔해서 그 가치가 평가절하되지만 까칠한 사람의 칭찬 한마디는 아주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을 합격한 것과 같은 엄청난 성취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곁을 주지 않던 까칠한 직장 상사가 툭 던지는 수고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며 그 사람에게 충성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심리적 법칙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까칠한 사람의 드문 인정과 호의를 쟁취하기 위해 그들의 눈치를 보며 기꺼이 그 사람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뇌과학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우리 뇌의 보상 회로를 쥐고 흔드는 도파민 예측 오차라는 아주 강력한 신경학적 기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뇌는 예측할 수 없는 뜻밖의 보상을 받았을 때 가장 강력한 도파민을 분비하며 쾌락을 느끼는데, 까칠한 사람의 친절은 바로 이 예측 불가능성을 완벽하게 충족시킵니다. 평소에 나에게 늘 커피를 사주고 일을 도와주던 착한 동료가 베푸는 호의는 이미 뇌가 예측하고 있는 당연한 일상이라서 도파민 분비를 전혀 자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절대 남의 일을 도와주지 않을 것 같던 까칠한 동료가 무심하게 건네는 작은 도움 하나는 뇌에 엄청난 도파민 폭발을 일으키며 그 사람을 츤데레 같은 매력적인 사람으로 각인시킵니다. 까칠한 사람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사람들의 도파민 회로를 길들이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던져주는 희소한 보상에 중독되어 그들을 더 대우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친절한 사람은 타인의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기는커녕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모든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불리하고 가혹한 심리적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100번을 잘하다가도 내 몸이 너무 아파서 혹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딱 한 번 부탁을 거절하면 사람들은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끼며 그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합니다. 늘 베풀던 호의가 어느새 권리로 둔갑하여 뇌의 기본 설정값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제공하지 않는 순간 엄청난 심리적 손실로 인식하여 분노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반면 까칠한 사람은 평소의 기준치가 아주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10번을 이기적으로 굴다가 한 번만 상식적으로 행동해도 역시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라는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결국 친절한 사람은 잃을 것만 있는 게임을 하고 까칠한 사람은 얻을 것만 있는 게임을 하고 있으니 인간관계에서 누가 더 대우를 받게 될지는 이미 정해진 결과나 다름없습니다. 인간의 뇌가 까칠한 사람에게 순응하도록 설계된 또 다른 이유는 수백만 년 동안 무리지어 살아온 원시, 인류의 진화적 생존 본능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리 안에서 서열이 높고 힘이 센 우두머리들은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당당하게 드러내며 자신에게 거슬리는 행동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공격성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러한 권력자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그들의 원칙에 순응하는 것이 무리에서 쫓겨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체득했습니다. 그 생존의 유전자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도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지배계급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까칠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그 사람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심리적인 굴복의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대우받는 까칠함이란 결코 앞뒤 가리지 않고 화를 내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무례함이나 인격적인 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매력적이고 존중받는 까칠함은 타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도 나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지켜내는 심리학의 건강한 자기주장 능력을 뜻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기분을 챙기느라 자신의 속을 썩이는 대신 정중하고 건조한 말투로 안 됩니다. 혹은 어렵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하며 관계의 주도권을 자신의 손에 단단히 쥐고 있습니다.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지 상대방이라는 존재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분리할 줄 아는 성숙한 태도야말로 대우받는 까칠함의 진짜 숨겨진 비밀입니다. 우리는 무례한 폭군이 될 필요는 없지만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함부로 착취하려는 세상의 무례함 앞에서는 기꺼이 정중한 방어막을 치는 고슴도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을 남의 눈치만 보며
착한 사람으로 살아온 우리가 하루아침에 단호하고 까칠한 사람으로 변모하여 인간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거창한 부탁을 거절하거나 직장 상사에게 날선 의견을 내세울 필요는 없으며 그저 일상에서 마주하는 아주 작은 불편함을 참지 않고 정중하게 입 밖으로 꺼내어보는 연습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제가 지금 업무가 많아서 당장은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처럼 내 상황만을 건조하게 전달하는 연습부터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처음 거절의 말을 내뱉고 나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상대방의 싸늘한 침묵 때문에 죄책감이 밀려오겠지만 그 어색하고 불편한 몇 초의 침묵을 묵묵히 견뎌내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 짧고 불편한 침묵의 시간이야말로 당신의 무너졌던 경계선이 다시 튼튼하게 세워지고 타인이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값지고 위대한 성장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강박을 이제는 조용히 내려놓고 나를 갉아먹으면서까지 유지해야 하는 가짜 평화와 과감하게 작별할 용기를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으며 당신이 친절을 베풀어야 할 가장 첫 번째 대상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상처받고 지쳐가는 바로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기적이고 까칠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맞선 당신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일 것입니다. 나의 거절 한 번에 쉽게 떠나갈 사람이라면 애초에 당신의 곁에 머물 자격이 없는 사람이며 당신이 건강한 까칠함을 장착할 때 비로소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진짜 인연들만 곁에 남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남들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기꺼이 가슴에 품고 조금은 이기적이고 단호하게 당신의 빛나는 일상을 그리고 소중한 감정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에는 애써 남들에게 맞춰주느라 고단했던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나만의 편안하고 단단해진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홀가분한 시간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둥글고 착하게만 살아가려다 오히려 상처받았던 경험이나 나만의 단호한 거절을 통해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았던 짜릿한 순간이 있다면 댓글칸에 그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서로의 솔직한 글을 읽으며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도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다정한 연대감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타인의 시선에 갇혀 지친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앞으로의 심리 여행도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저 삶을 묵묵히 살아내느라 겪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풍경들을 차분하게 짚어드리는 들리는 심리였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세상의 모든 소음을 끄고 가장 평온한 단잠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